13번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집은 54페이지부터 있어요. 13번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원칙이다. 그죠? 원칙이다.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게 원칙인데,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반대다. 그죠? 예외적으로는 뭘 먼저?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뭐 땅값이 뛰니까, 그래, 땅 뛰니까. 지금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소문 퍼지니까 막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역을 딱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허가받고 해라. 이제 안 올라가요. 땅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할 때는 대신에 2년 이내에 수립해라. 하지만은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몇 년? 그때는 5년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개발 계획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들어있죠. 뭐 구역의 명칭, 뭐 구역의 이름, 범위 등등 그걸 통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누구로 할 것이고 시행 방법은 뭘로 할 것인가. 단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동의 요건이 있다 그랬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하지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받지 않는다. 항상 행정청은 반대야. 해라 안 해. 반대입니다. 그런 내용 들어있을 것이고, 하지만 요 계획 중에서 네 가지 이게 뭐죠? 네 가지 한번 나오잖아요. 박수, 세, 단. 얘는요 원칙에 들어있지만 예외적으로 할 때 유일하게 이 중에서 요 네 가지만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예외적으로 할 때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뭡니까?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두 번째 뭐죠? 미개발 지역인 경우에. 아시겠죠? 즉 땅값이 들썩 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개발 지역이니까 주상공 합해봤자 30% 이하. 즉 반대로 말하면 녹간농자가 몇 프로? 70% 넘는다 얘기죠. 그리고 보존 녹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할 수 없고요.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이고, 그 다음에 자연 녹지, 그리고 관농자인 도시 외 지역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도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인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같은 급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되면은 여기에 해당치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막 지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요 지역만큼 안 된다. 뭐죠? 자연 환경 보존 지역만큼만 협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것이 이제 예외 파트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냐? 자, 원칙이 누구죠?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 그죠? 지정한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도 지정하고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변경도 지정권자가 변경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 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도 누가? 지정권자가. 그 지정권자적 원칙이 시도대장.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은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은 예외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뭐죠? 첫 번째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이 국장한테 요청할 때. 세 번째 공공기관장 토, 관, 농수, 철매. 정부출연기관장 철제가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장한테 제안할 때.
제안자가 나오면 무조건 반영료 통보 1월, 연장 1월, 1개월, 1개월. 아시겠죠? 원칙 1개월, 연장 1개월이 따르죠? 네 번째 뭡니까? 시도 대장에 걸칠 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이거는 바로 천재지변 등일 때. 그 내용은 그렇죠. 56페이지 나와 있어요.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14번, 13번, 1번. 먼저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5번이 5번. 그죠?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했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큼만 제외한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지정권자 환지 방식입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시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의 경우에 국가지자체는 동의받지 않고요. 3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라. 4번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복합기능, 줄이면은 그 얘기예요. 복합기능을 이루게 해라. 그 기준이 330만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1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56페이지 있어요. 56페이지. 자, 1번 시도대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을자를 정한다. 그 말이죠. 3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요. 자, 4번은 뭐냐? 요거 열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원칙이건 예외건 간에 일단은 되면은 여기 시행자 이렇게 하겠죠. 시행자 지정도 누가?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변경도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이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 시행자 중에 첫 번째 공공시행자 있다. 공공시행자 누굽니까? 국가지자체. 두 번째 공공기관, 토, 관, 농수, 철매, 정부출연기관, 철제,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는요, 많지만 딱 두 가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 이들이 만든 설립된 조합이죠. 조합이 설립되었다. 전부 환지 방식이다. 그러죠? 조합은 전부 100% 환지 방식만 할 수 있다. 수용 방식 안 돼요. 혼용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들이, 이 시행자가 뭐 한다고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구역 좀 지정해 주시오라고 뭐 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 한다고요?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한테 뭐 한다? 제안. 이 제안할 때 민간 시행자 못 믿어!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되지만 이때 지상권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나왔다 똑같이 해도 반영여부 통보 똑같아요. 원칙 1개월 이내, 연장도 1개월입니다. 이럴 때 제한 시에 딱 세 사람은 뺍니다. 국지조는 뺀다. 국가지자체는요, 아래 사람한테 행정정결이니까 뭐 협의하거나 요청하겠죠.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사람, 국가는 또 아래 사람한테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에 설립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 그거는 모순된 내용이죠. 예. 3명은 뺀 나머지가 특도시군구에게 제안하고요. 제안받은 특도시군구는 특도는 본인이 지정권자니까 판단해서 할 것이고 대장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반 시와 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지정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정권자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뭔다고요? 요청한다, 요청.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도 중에서도 이제 특광도겠죠. 특광도죠. 특광도를
크게 포함해서 그냥 시도를 한 겁니다. 요청하는데 이때 뭐예요? 자문을 거쳐서 한다. 그리고 특도 시군구는요, 무슨 제안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 군수 구조는 제안이 없어도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안받아 요청, 아니면 제안이 없이도 스스로 그냥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4번에 일반 시장 군수청장은 시군구 자문 거쳐서 그 밑에 그죠? 시도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조합은 특도시군구에게 제한 틀렸죠. 그죠? 여기 국지조는 제외죠. 그죠?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죠.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어서 봅니다. 도시개발조합. 자, 이 조합은 61페이지 있습니다. 61페이지 요약집에. 옳은 것. 자, 옳은 것은, 자, 하나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는 공고 방법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요, 요거, 조합 설립할 때 있죠. 조합, 요거 이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라. 지정권자로부터 인가 받아라. 몇 명 이상? 몇 명? 7명 이상.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 인가 받는데, 인가 받는데 딱 2개만 신고합니다. 뭐죠?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두 번째, 공고 방법 변경. 2개는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며칠 내 30일 내에 등기해야 비로소 성립된다. 그래서 조합 설립의 요건은 인가지만 성립의 요건은 뭐라고요? 등기다. 그래서 1번은 공고 방법 변경은 인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고다. 신고.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조합원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하여 사업. 조합은 무조건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아예 안 되죠. 틀렸고요. 3번 조합 설립 인가는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과 조합 설립은 동의 요건이 같다. 그 얘기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3번 찍은 장은 있을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왜? 중간에 또는 미안해요. 또는 하지만 요거는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절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AND의 개념은 A와 B지 A 또는 B가 아닙니다. 또는 빼고 와. 4번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왜?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하는 김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60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원칙 맞아요. 하지만 지자체 등 사용했죠. 그죠? 2분의 1, 16 병행. 요거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는 김에 2분의 1, 16 병행. 2분의 1 동의 받아 와서 할 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1년 또는 1년이 원칙이고 예외가 연장이 6월입니다. 1년 6월. 요 기간 내에 하겠다고 말이 없어. 지정해 달라는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지자체의 병행시행이죠. 2분의 1, 16 병행. 그래서 15번에 4번 공부할 때 같이 하라. 4번은 원칙이고 예배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5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아니죠. 반대해도 동의요건 충족되면은 자동 조합원이 됩니다. 16번 토지상환 채권. 요건 이제 수용 방식이 있죠. 자,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저를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그냥 내 땅이 보상금이 3억 나오는데 3억 받고 나가면 그 별 문제가 없는데 시행자가 앞으로 받을 땅이나 건축물 받고 싶은 거야. 내 돈 받으면 뭐 할 거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전부 3억 다 땅 받으면 그 환지 방식이지. 일종의 그죠? 최소한
2분의 1까지만. 그러니까 매수자금이 일부에 대해서만 받는다. 그러니까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발행 계획 작성해서 작성합니다. 근데 지정권자 승인받지만 만약에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라면 셀프 승인받지 않겠죠. 매수자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뭘로? 토지나 또 뭘로? 건축물로. 하지만 이 일부가 뭡니까?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4억이면 최대 1억 5천원, 최소 1억 5천원 현금 받아가고 1억 5천 범위 내에서 토지나 건축물로 받아가는 겁니다. 민간 못 믿어요. 너는 가서 보증 쓰세요. 아시겠죠? 이유는 누가 정해요? 발행자가 정해요. 발행자가 정해요. 그리고 기명직권이에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양도 양수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양도가 가능하다. 그때는 뭡니까? A에서 양도인, B 양수인이다. 이때 명의 변경, 네 글자예요. 명의 변경. 사채 원부. 아시겠죠? 사채 원부.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 A 지어버리고 B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사채 원부에 기재됩니다. 여기 첫 번째 용어는 이전에, 즉 권리 변경 효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런 다음에 채권에, 종이 딱지 채권에다가 A 지어버리고 B를 써야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에 기록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대항력.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뭐 또 질권도 마찬가지죠. 질권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책 봐요. 문제 봐요. 틀린 것 1번.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라. 승인 받는 건 맞아요. 발행 계획 작성은 맞아요. 근데 현재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왜? 지정권자가 승인권자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한테 셀프 승인 받는 건 아니죠. 답 1번 틀렸죠. 2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전부 일부 여기 전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부에 대하여 그죠? 채권 발행할 수 있고 그 일부가 바로 4번 얼마?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이 바로 2번과 4번이고요. 3번은 누구냐? 민간 시행자는 못 믿어요. 지급보증서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자인 시행자 맞죠? 그죠? 지급보증. 만약에 여기에 무슨 공공시행자 들어가면 그때는 틀리겠죠. 민간만 지급보증입니다. 5번. 이율은 물론 채권은 5번 기명식 증권입니다. 이율은 누가 정하죠? 바로 발행자가 정한다 해야 되겠죠. 예. 17번. 자, 환지 계획. 자, 이건 환지 방식이겠죠? 예. 68페이지입니다. 같이 볼게요. 틀린 것. 1번.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리환 종합적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라. 이게 바로 적응환지고요. 2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이 원칙이고 면적식이 예외입니다. 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평면 기억나죠? 그 다음에 3번. 공지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적응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위치, 면적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4번. 과소 토지의 기준 법대로 해라. 그 법이 뭐냐?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요걸로 규칙이죠. 일종의 요걸로 정해라. 5번.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에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 없이 틀렸죠? 임차권자란 말 나오면 반드시 해도 동의를 받아야지만 동의 없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틀렸습니다. 동의 받아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얘기죠. 18번 환지 처분입니다. 자, 요 내용은 자 73페이지인데 저를 봐요. 요거는 내가 일부러
요약정리 형태로 만든 거예요. 다음 날이냐 아니냐 그 얘기죠. 아시겠죠? 다음 날. 저를 봐요. 내가 지금 현재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토지로 받으면 평면한지고 시행자가 건설한 주택 등등 받으면 입찰한지예요. 받을 게 있으면은 다음 날 가는 것이고 그게 환지계획에서 정했다는 얘기고 환지계획 안 정했다는 얘기는 받을 게 없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요? 돈 받고 떠나라. 그죠? 옛날에 기억납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코미디언 주병진 지구를 떠나가라 할 때 그죠? 아니 괜히 했네. 뭐 하더래 말했지. 그러니까 환지로 정하지 아니했다면 다음날 가봤자 받을 것도 없어요. 왜?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청산금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12시 땡 하는 순간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 정했네? 다음 날짜가 나와야 되겠죠? 환지 처분 공고가 된 날 아니죠?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다. 그러니까 뭡니까? 권리가 변동된다 그 뜻이죠. 이 뜻은 소유권이 이전된다. 옛날 쓰던 형태로 그냥 네 걸로 쓰면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다음 날짜가 안 나오겠죠. 그죠? 밑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답 2번이죠. 깔끔하죠. 그 다음에 3번 입체 반지는 말 그대로 건물 받는 거니까 땅으로 받든 뭘로 받든 간에 내가 받는 것은 다음 날이죠.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반지에 처분받은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들어보세요. 소유권은 갑구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을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유권, 다음 날 을구로, 갑구로 을구로, 그죠?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공유 지분의 존장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이죠. 그죠? 이것도 공고된 날 아니고 소유권 취득은 무조건 다음 날. 딱 하나 빼놓고 그게 뭡니까? 5번이 5번. 그죠?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요 원칙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착수 위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는 다 다음 날인데 얘는 뜬금없이 좀 달라.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가지고 사용수익을 그때 한답니다. 그렇죠? 옛날 종전 토지는 안 되지만 환지 예정지로 들어간 자가 사용하고 수익합니다. 하지만 채비지는 플러스 처분까지. 이때 처분된 이후 그 토지를 소유한 자 먼저 시행자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이후에 양수한 자로 이전 등기해서 이전 등기가 마친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친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항상 이미 처분된 채비지 어디에서? 환지 예정지에서. 요거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만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73페이지 보시면 현재 지금 여기에 쌍가루 8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사정 없이 별표 했잖아요.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디귿의 나. 그죠? 나 얘기죠. 5번은. 자, 이렇게 6번째 풀어봤고요. 자, 정비법 보겠습니다. 정비법. 자, 정비법도 먼저. 정비법은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 수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립권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정비 계획은 특광 빼버리고 특시, 특도, 시, 군, 구 등이 입안하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죠? 입안권자. 그래서 여기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는 뭡니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겠죠. 그죠? 그만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등이 없잖아요? 등이 없고 특시, 특도, 시, 군, 구 하면은 여기 군 안에는요, 여기 도 안에 군과 광역시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등 하면 등이 뭐예요? 등이. 광역시군이니까 분명히 지금도 안 썼지만 여기다가 분명히 여기다가 가로 안 넣고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안 쓰는 거지만 결론은 얘가 뭡니까? 얘가 뭐예요? 결론. 시장, 군수 등이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나 몰라, 나는. 여러분, 용어정의 파트 나오잖아요. 특시, 특도, 시, 군, 구를 이하 뭐라 한다고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하면 얘가 얘예요. 가요. 그죠? 저 내려가 봐요. 가. 이거는 딴 데 사람은 몰라. 경상 가면은 아이가, 그래, 가다. 아, 맞다, 안다. 다 들어. 전라도 가잖아요? 거시기가 온다. 갖고 온다니까요? 우리 뭔지 몰라. 거시기 있잖아. 알아서 거시기 다 알아들어. 그 지방 특색이죠, 그죠? 근데 광명은 뭐예요? 표준말, 그죠? 유일하게 이제, 지방 가서 서울 한다고 거짓말 치는 동네가 이 동네야. 네. 나는 뻔히 아는데 서울 산대. 근데 일리 있어. 왜? 지역번호가 02니까. 자, 그런데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권자, 얘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런데 정비 기본 계획은 아마 2주차에 나와요, 문제가. 내가 얘를 먼저 낸 겁니다. 주민공람 합니다. 세입자도 합니다. 얘는 14일이고, 얘는 주민공람도 해요. 세입자 공람도 해요. 얘는 며칠이요? 30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 얘는 이제 지정권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특광한테 신청해요. 누구한테? 특광한테 구역 좀 지정해 주셔라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신청하고, 나머지 특시, 특도, 시장공사는 본인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그냥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쓰면 되거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끝. 아시겠죠? 구역 지정도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자, 먼저 문제 풀면서 볼게요. 19번, 1번.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국장. 이제는 뭐, 하기 싫죠? 처음에 할 때는 막, 국장! 지금은요? 국장.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예죠, 예. 이 중에서 이제 다 쓰기 너무 기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 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에 플러스 30일 이상 주민과 세입자 공람. 아시겠죠? 주민 공람, 세입자 공람도 들어갑니다. 얼마 이상? 30일. 정비 기본 계획은 며칠? 14일.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3번.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제한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마냐에 30일이 아니고 60일. 왜? 부득이할 때가 연장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할 때는 필요 없어. 그럼 뭔가 원칙 얼마요? 60일만 나오면 되겠죠. 30일 아닙니다.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라. 83페이지. 쌍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4번 동그라미 4번. 며칠? 60일. 부득이할 때만 한 차례 30일 연장인데 부득이할 때를 제외했으니까 연장은 필요 없고 원칙만 60일 이내 하면 되겠죠. 답 3번. 4번. 토지 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광역시의 군수는 광역시장에게,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20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안전진단 중요합니다. 83페이지 쌍가로 6번부터 해서 84, 85까지 있어요. 이 중에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문제 만들어 봤어요. 틀린 겁니다.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틀린 거 5번이니까요. 1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위반건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요거 중요해요. 제외할 수 있다. 이 문제예요. 제외한다 하면 틀려요. 제외할 수 있다. 그 요건이 총 몇 개입니까? 4개, 4개요. 천재지변 뭐 등록대도 있고요. 사용건조는 2번째입니다. 뭐 잔여건축물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안전진단의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플러스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시군구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안전진단 한 결과 그 신청한 자의 입맛에 맞게끔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야, 안 돼! 그러면 뭐, 또 와가지고 뭐 사랑도 명예도 찾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 붕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3번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데요? 위반건자가 부담을 전부 하여야 하지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해도 틀리겠죠. 5번 시도지사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정비계획의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 그 얘기죠. 저를 보세요. 위반건자가 안전진단 해야 된다. 나름대로 위반해야 된다. 저를 보세요. 하여튼 결정된 내용을 시도에게 제출하면은 시도지사가 특히 공단 또는 연구를 통해서 공공기관 통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합니다. 해보니까 엉터리였음이 판명 나온 거야. 그러면 시도지사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건자 네가 했기 때문에, 그죠? 결정도 네가 했으므로 취소도 네가 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반건자가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5번 질문은 시도가 지금 취소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틀렸죠. 요약집 잠깐 펴보세요. 85페이지. 5페이지 맨 밑에 비읍.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건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때 위반건자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5번도 아주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주 틀리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제는 시공자 선정 같이 보겠습니다. 선정은 자 92페이지 있어요. 92페이지 요약집. 1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 재건축은요, 재건축 사업의 조합이든 재개발 사업의 조합이든, 물론 조합은 주거환경대상 안 나오니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의무적이에요. 저를 보세요. 조합이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자 자기 이름이지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하되 건물 지을 사람을 선정하는 얘기죠. 시공자. 이때 조합이 할 때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하고요. 하지만 2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많지 않으니까 그냥 뭘로 정하라? 정관으로 그냥 선정할 수 있다. 예외니까 정관으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죠? 왜? 3번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가 유일하게 재개발 사업할 때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규약이 규약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 1번 같은 건 좀 짧지만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한다. 어떻게 선정하죠?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에요. 물론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될 때죠. 그죠? 그러니까 조합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인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바로 토지 등 소유자는요, 규약입니다. 경쟁 입찰이 안 나와요. 그런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오로지 규약이에요, 규약. 딱 하나 규약. 3번에 4번 사업 시행령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한 사람이 철거하고 해야 되지 철거하는 사람은 따로 해버리면요 서로 안 맞으면 막 이거 건물 못 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라는 얘기죠. 다. 답 4번이죠. 5번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뭐를? 재개발을, 뭐를? 재건축을. 그러니까 주거환경처럼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죠.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죠. 물론 지금 공공이지만 그때는 그 공공시행자로 지정고시우입니다. 그렇죠? 지정고시우 선정합니다. 얘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에요. 하여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에만 규약이고 여기에만 유일하게 경쟁입찰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참 정비법은 조합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93페이지부터는 뭐 추진위원회고요. 조합은 94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양이 좀 많아요. 자, 22번 옳은 겁니다. 1번 조합원의 수가 옳은 겁니다. 50명 이상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얘는 뭐죠? 개발법. 그죠? 50명 이상 둘 수 있다는 개발법상 대의원이고 정비법상 대의원은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거는 그 임원 얘기니까요. 임원 얘기는 98페이지죠. 98페이지. 예. 특히 98페이지 쌍가루 7번하고요. 방금 말은 쌍가루 9번 있죠. 99페이지 동그라미 쌍가루 9번 대의원의 동그라미 1번 요거죠. 2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죠. 3년 이하.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가 없다? 있다. 연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저를 볼래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 진구하잖아요. 이때 동의 요건 받을 때에 일단 자 재개발과 재건축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은 뭐죠? 그냥 숫자만 4분의 3, 2분의 1 뭐라고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요 단지 안이냐 단지 밖이냐 단지 안에서는 동별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에는 4분의 3, 3분의 2죠. 그러니까 현재 거기 3번 보시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단지가 아닌 적이죠. 4분의 3, 3분의 2죠. 4분의 3 맞아요. 끝에 3분의 2입니다. 2분의 1 아니고요. 그래 4분의 3,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번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 요거는요 개발법과 똑같아요. 설립 인가 받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성립이에요. 무조건 성립은 등기. 틀렸죠. 5번 창립 총리는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 일단 저를 보세요. 그래도 의결할 때는요 1000명이면 100명 어떠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일단은 최소가 100분의 10% 이상 출석해라.
하지만 요 네 가지만 20%예요. 뭐죠? 창사, 관정. 다 같이 시작! 창사, 관정. 한 번 더 시작! 창사, 관정. 바로 99페이지 거기 쌍가로 8번에 동그라미 4번이잖아요. 그죠? 창사, 관정. 방금 여기 떠있는 창립총회 요거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정비 사업비 요와 관련된 거는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이 창립총회가 맞는 편이죠. 창사, 관정만 100분의 20이다. 23번입니다.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맨 끝에 보세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치 아니한다. 즉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지 않는다. 시행자가 누구일 때? 공공시행일 때.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바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공시행자가 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매입하지 않아요. 재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일단 어디 있는 거 정도는 체크하면서 할게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쌍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뭐 쉽죠. 순환 정비 방식의 경우 순환형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분양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된 걸로 간주한다. 자, 103페이지. 103페이지 쌍가로 2번입니다. 자, 3번. 저를 봅니까? 저를 봐요. 수용, 사용은요,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원칙적으로는 수용,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돼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천문학적 돈이 안 들어갈 때, 바로 지진 나가지고 아파트 초토화 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천재지변 등일 때만 재건축은 취득, 수용, 취득, 사용, 즉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금 보세요. 거기 3번 지문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뭡니까? 취득, 사용. 이 취득이 수용이에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방금 103페이지 쌍가로 3번에 나오잖아요. 바로 밑에. 그죠?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일 때만 수용, 사용. 4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령은 밑에 임시 상가 설치 요거는 재개발일 때만 나옵니다. 재개발일 때만 나와요. 103페이지 맨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주거환경이냐 요걸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 내가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요거는 102페이지 쌍가로 1번 요거 얘기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얘는 뭡니까? 딱 두 개 나와요. 재건축 안 나옵니다. 주거환경하고 재개발만 나와요. 이때 국가 또는 지자체는요 무조건 토지건 건물이건 그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원칙은 무조건 오케이.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한테 하고 싶어도 이미 다른 사람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다, 팔렸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미 벌써 허가 줬다. 아니면은 우리 국가적으로 등등등 어떠한 사업 계획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 나올 때는 거절할 수가 있다고 얘기죠. 딱 세 가지인데. 그런데 5번 보니까 지자체는 임시 수용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를 뭐라고요? 거절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24번입니다. 자,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05페이지 있어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쌍가로 7번입니다. 7번. 자, 틀린 것 5번. 쌍가루 7번에 동그라미 2번이 2번. 자, 5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받은 후에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은 민법 등등등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안 되죠. 적용하게 되면 사업 못 합니다. 틀렸죠? 맞는 거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등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당연히 해지할 수가 있다. 왜? 곧 철거하기 때문이죠.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등의 금전 반환 청구권은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하여야 하지만 안 주고 어려우니까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3번.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때마저도 없다면 뭐라고요? 4번 압류할 수 있다. 여기서요. 압류는요. 저당권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는요. 4번을 또 틀리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뭐 한다고요? 압류. 압류하는 순간 그것이 저당권 같은 효력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맞는 겁니다. 자, 건축법 한 더 개 풀어봅시다. 자, 25번. 자, 건축법은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건축법 들어가면 조금 더 좀 한량하게 좀 쉽게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죠. 자, 요거는 뭐 쉬운 거니까 같이 봐드리면서 할게요. 자, 건축법령상 25번. 건축물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먼저 1번부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이죠. 예. 건축물이다. 이것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한다. 그 말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2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당연히 건축물이고요. 3번. 지하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등 점포, 차고, 창고 길어서 줄인 겁니다. 이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들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을 적용받겠죠.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4번. 문화재 보호법상 지적문화재는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지요. 5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또한 건축법을 적용받지를 않는다. 그래서 5개 뭐죠? 안철수 아니에요. 문철수 고창. 문철수 고창. 지금 안철수 없어. 지금 미국 갔어요. 자, 26번 보세요. 26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대수선입니다. 118페이지 쌍가루 5번에 있는데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기둥 2개를 증설. 증설 해체는 1개건 2개건 무조건 맞는 것이죠. 2번 맨 끝에 변경. 수선 변경은 면적이라면 30 이상. 기둥 등등의 개수라면은 3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2번 내력병 면적 20병력은 아닙니다. 30 이상이기 때문에 20은 그냥 수선이죠. 대수선이 아닙니다. 답 2번이죠. 3번 방하 벽 또는 벽 또 방하 바닥. 벽 바닥이죠. 얘는 화재와 밀접한 관계 있죠. 이때는 면적 개수 관계없이 무조건 다 대수선. 다가구, 다세대, 가구간, 세대간, 경계벽 전부 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전부 다 대수선. 5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하는 것도 뭐라고요? 대수선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여러분 요약지 잠깐 펴볼까요? 11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보시면 거기 상가로 5번에 그 7번에 뭐가 나오죠? 미간지구죠. 그죠? 아직까지도 대통령령이 아직까지 안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면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아마 안 나올 확률이 클 겁니다. 왜? 폐지가 된 지구단위 용도 지구인데 이 미간지구가 아직까지 대통령령 이게 만약에 법이라면 바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대통령령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